부산 요트 선착장은 오전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68세의 한미정은 선착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얀 요트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저런 배를 도윤이 빌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쪽이에요. 며느리 지원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밝은 미소였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환한 표정으로 자신을 맞이해주는 가족이 수술 후 회복 축하 겸 남해 한 바퀴 돌아요. 아들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미정은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갑상선 수술은 힘들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가 없는 세상은 더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바빴고 며느리는 예전만큼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올라오세요. 지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그 손을 잡고 요트에 올랐습니다. 갑판은 넓었습니다.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요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해안선이 멀어졌습니다. 처음 30분은 평화로웠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햇빛이 물결에 부서졌습니다. 남편과 왔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지원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니었습니다. 제법 큰 카메라였습니다. 언제 준비한 걸까요? 네, 좋아요. 미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원은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많이 찍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딸처럼 챙겨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응, 잘 먹고 있어. 요즘 기분은 어떠세요? 혹시 잊어버리는 일은 없고요?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까의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묘하게 딱딱했습니다. 괜찮아. 왜 그러니?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샌드위치와 과일이 놓였습니다. 미정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원과 도윤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식사 중이었습니다. 응? 그냥 은행에 맡겨뒀어. 신탁은 생각해 보셨어요? 신탁? 미정은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신탁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요즘 치매도 조심해야 하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자산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지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어는 날카로웠습니다. 치매라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미정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불쾌했습니다. 그럼 더 좋죠. 건강할 때 정리하는 게 더 좋으니까요. 도윤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언제 준비한 걸까요? 미리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이게 위임장이에요. 어머니가 서명만 하시면 돼요. 위임장? 네. 제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요. 순간 미정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장례 후 차갑게 변한 분위기, 혼자 처리해야 했던 서류들, 약국에서 받아온 약봉투가 자꾸 바뀌던 일,
그리고 이상하게 느껴졌던 어지러움. 혹시 어머니, 요즘 기억이 흐릿해지지 않으세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척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햇빛이 기울었습니다. 요트는 남해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갑판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졌습니다. 어머니,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도윤이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싫어. 미정이 말했습니다. 또렷했습니다. 도윤과 지원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행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지원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바다가 참 예쁘죠? 지원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미정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살짝 밀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확실히 밀렸습니다.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아, 짧은 비명이었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물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도윤의 얼굴이었습니다. 갑판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들의 얼굴. 그 표정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요트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떠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미정은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무 천장이었습니다. 오래된 집 냄새가 났습니다. 몸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폐가 따갑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정신 드셨습니까?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손은 투박했습니다. 어부의 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통영입니다. 제 집이고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박상구라고 합니다. 어르신을 바다에서 건졌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요트, 도윤과 지원, 차가운 바닷물, 그리고 어둠. 제 아들이 저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박상구가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르신을 버리고 갔더라고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런 인간들 아닙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박상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낡은 집. 박상구는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챙겨주었습니다. 죽과 김치를 내왔고 옷을 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TV 좀 켜도 돼요? 어린 소년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상구의 손자 준이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라. TV가 켜졌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남해 해상에서 실종됐던 한미정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족들은 고인이 최근 건강 악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유족인 아들 한도윤 씨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도윤이 나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치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상구가 TV를 껐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라니, 자신을 죽이고도 모자라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계획적입니다. 박상구가 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준비된 살인입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상구의 얼굴은 단단했습니다. 어르신, 경찰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이요? 지금 어르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배신감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이 뭘 하는지 보고 싶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눈으로요. 일주일 후 미정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밤 10일씨였습니다. 도곡동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검은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아니, 예전에 자신의 집이었던 곳입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곳. 이제는 아들 부부가 차지한 곳. 박상구가 구해준 비밀번호가 통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가구 배치가 바뀌었고 남편의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도윤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있었습니다. 미정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타임라인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약물 교체 3개월, 2단계 치매 증상 연출 2개월, 3단계 의사 매수 및 진단서 확보, 4단계 최종 처리 남해. 미정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약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먹었던 약. 하지만 옆에 다른 약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꿔치기 목록이었습니다. 혈압약 진정제, 영양제 기억력 저하 유발제. 세 번째 페이지에는 의사와의 문자 기록이 있었습니다. 진단서 준비 완료. 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정은 파일을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아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로사, 성별은 여아, 생년월일은 석 달 전. 하지만 산모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김아윤, 18세. 미정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망진단서였습니다. 김아윤, 사망 원인 산후 출혈, 그리고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아 출신, 연고자 없음, 처리 완료. 바로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미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안쪽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도윤과 지원은 자신을 죽였을 뿐 아니라 한 소녀의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정은 파일을 챙겼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4시
미정은 통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상구의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적입니다. 박상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전직 형사를 한 명 압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죽은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미 잃을 것도 없습니다. 연락해 주세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이도연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각진 얼굴. 입은 옷은 수수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전직 형사의 눈이었습니다. 한미정 씨 맞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박상구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으니 신기하군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미정은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의 서재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내용을 훑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직적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단순한 상속살인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요? 네. 약물 조작, 의사 매수, 서류 위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도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배우가 있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미정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배후, 도윤보다 더 큰 존재.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아기입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죽은 소녀와 아기가 핵심입니다. 거기서부터 풀어야 합니다. 사흘 후 미정과 도연은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미정은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얼굴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니까 저기 옵니다. 도연이 속삭였습니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긴 머리에 작은 체구,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설인 씨 맞습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저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도윤 씨 댁에서 일하셨죠? 아기 돌보미로요.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김아윤이라는 소녀를 아십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가 죽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죽었습니다. 저는 설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미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의 아기입니까? 설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리모였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고아였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받았죠. 돈을 준다고 했어요. 아기만 낳아주면 된다고. 미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변호사였어요. 설인이 대답했습니다. 문태경 변호사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주선했어요. 병원도 서류도 전부요. 문태경. 도연이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윤이는 왜 죽었습니까? 미정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문 변호사가 막았어요.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고. 서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아기는 도윤 부부에게 넘어갔군요.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출생신고도 위조했어요. 문 변호사가 다 처리했어요.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윤이라는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얼굴. 하지만 상상이 되었습니다. 18살에 무서웠을 마지막 순간들이. 문태경은 어디 있습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리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명함이었습니다. 강남에 사무실이 있어요. 이틀 후 도연은 단독으로 움직였습니다. 미정은 통영에 남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문태경은 혼자가 아닙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요? 네. 상속 전문 범죄 조직입니다. 노인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미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치매를 조작하고 재산을 이전시키고 마지막에 제거합니다. 한미정 씨 케이스처럼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5년간 최소 20건입니다. 확인된 것만요. 미정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0명의 노인들이 죽었습니다. 자식들 손에, 돈 때문에. 문태경은 법률적 처리를 담당합니다. 서류 위조, 의사 매수, 출생신고, 사망신고. 전부 그가 합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자를 연결합니다. 한도윤 같은 사람들이죠. 빚이 있거나 돈이 필요한 자식들. 그들을 찾아내고 제안합니다. 경찰은 모릅니까? 증거가 없습니다. 모든 게 자연사나 사고사로 처리됩니다. 완벽합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문태경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한도윤을 이용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흘립니다. 그들이 패닉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문태경에게 연락할 겁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하윤이가 떠올랐습니다. 20명의 노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시작하죠.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혼자 있었습니다. 박상구의 집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였습니다. 도윤과 지원에 대한 분노, 배신에 대한 증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더 이상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윤이의 문제였습니다. 20명의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희생될 수많은 노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미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문태경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 조직을 부숴야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라서 가능했습니다. 두려울 것도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하윤아.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내가 끝낼게. 별이 깜빡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새벽 2시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봤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바다가 참 차갑더라.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지원이 깼습니다. 왜 그래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지원이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두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곧 집에 갈게. 보고 싶었어? 도윤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봤잖아. 바다에 빠진 거. 구조대도 못 찾았어.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야 해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사진이었습니다. 거실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의 집 거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미정 프로젝트 파일. 도윤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문 변호사한테 전화해. 지원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문태경은 3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50대 후반.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인상.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목소리는 낮고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 사진까지. 문태경은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파일은 어디 있습니까? 서재에.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태경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문태경이 돌아왔습니다. 누가 가져갔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원이 울먹였습니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문태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미정이 살아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완전히. 하지만 그리고 아기도요. 지원이 숨을 멈췄습니다. 아기는 왜요? 증거입니다. DNA 검사하면 끝입니다. 김아윤 케이스가 드러나면 전체 조직이 무너집니다. 문태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서류를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처리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불이 켜졌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미정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고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장례식에 가는 사람처럼. 도윤아, 미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왔다. 도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떡해. 바다가 차가웠어. 정말 차가웠어. 미정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날 밀어 넣었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게 내 얼굴이었어. 차갑게 얼어있던 얼굴. 저는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 미정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넌 계획했어. 3달 동안 내 약을 바꿔치기 했고 치매로 만들려고 했고 마지막엔 바다에 던져버렸지. 지원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태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미정을 관찰했습니다. 어머니. 문태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다행이라고요? 미정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문태경이군요. 모든 걸 주선한 사람. 저는 변호사일 뿐입니다. 변호사? 미정이 비웃었습니다. 살인 청부업자죠. 20명을 죽였어요. 김아윤이라는 소녀도 죽였고요. 문태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미정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미정 프로젝트 파일이었습니다. 다 여기 있어요. 당신 이름도 계좌도 전부요.
문태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파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입으로 들으러 왔죠. 제가 뭘 말하길 바라십니까? 진실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태경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들려드리죠. 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네, 저는 이 일을 합니다. 돈 많은 노인들을 정리하는 일이죠. 가족들이 원하니까요. 왜요? 왜긴요. 돈 때문이죠. 문태경이 팔짱을 꼈습니다. 노인들은 재산을 쥐고 앉나요. 자식들은 기다리다 지쳐요. 그래서 저한테 옵니다. 전 도와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서요? 정리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요. 그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한도윤 씨 케이스도 그랬습니다. 빚이 많았죠. 아버지 사업 실패로.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를 정리하면 전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김하윤. 문태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기가 필요했어요. 상속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그래서 대리모를 구했죠. 고아 소녀였으니 딱이었습니다. 그 애는 죽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희생이었죠. 희생? 네. 빚은 있으니까요. 문태경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정리해야 합니다. 아기도요. 증거를 남길 순 없으니까. 그가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주사기였습니다. 이걸로 하면 흔적이 안 남습니다. 심장마비처럼 보이죠. 바로 그 순간 문이 터졌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특수수사팀이었습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총을 들었습니다. 문태경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태경, 당신을 살인교사 및 조직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정은 코트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 녹음됐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 입으로 한 말 전부요. 문태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실 곳곳에서 카메라가 드러났습니다. 액자 뒤 화분 속, 시계 안. 전부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검찰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미정 씨. 도윤과 지원도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졌습니다. 엄마. 도윤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정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는 그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끝났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미정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서, 방청객들 앞에서, 그리고 도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약물 조작, 치매 조작, 바다에 던져진 순간. 전부.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윤과 지원은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살인미수, 사기, 문서 위조. 죄목은 길었습니다. 문태경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조직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20명의 피해자 가족들이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미정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나고도 무언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통영 바닷가 작은 집. 미정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상구는 집 한쪽을 내주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파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도윤의 어린 시절이 나왔습니다. 자전거를 배우던 날, 학교 입학식 날, 결혼식 날, 그 모든 날들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피가 이어져 있어도 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미정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겨울이 왔을 때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법원에 입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기를 입양하겠다고. 김하윤의 아기를. 사회복지사가 방문했습니다. 여러 차례 면담이 있었습니다. 68세 단독 입양은 쉽지 않습니다.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케이스니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사는 2달이 걸렸습니다. 미정은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제사상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승인 통지서가 왔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승인이었습니다. 아기를 데려온 날은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복지사와 함께 입양기관에 갔습니다. 작은 방에서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10달이 된 아기였습니다. 하얀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할로사입니다.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네.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장미처럼 아름답게 자라라고요. 그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아기는 눈을 떴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로사야. 미정이 속삭였습니다. 엄마야. 이제부터 내가 엄마야. 아기가 미소 지었습니다. 첫 미소였습니다. 통영의 집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기 침대가 들어왔습니다. 장난감이 생겼습니다. 벽에는 하윤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로사가 커서 물어볼 때를 위해. 내 엄마는 용감한 사람이었어. 미정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를 지키려고 했어. 끝까지. 김복자 여사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민박을 운영하는 이웃이었습니다. 70대였지만 정정했습니다. 아기 보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아가, 참 예쁘네. 복자가 로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잘 키우실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사랑이 있잖아요. 박상구의 손자 준이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로사를 좋아했습니다. 장난감을 흔들어주고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할머니, 로사가 웃었어요. 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웃겼어요. 미정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이도연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형사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덕분이긴요. 한미정 씨가 용기를 낸 겁니다. 도연은 로사를 내려다봤습니다. 잘 크고 있네요. 네. 건강해요. 다행입니다. 그들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낸 것이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슬프긴 하지만요.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로사는 돌이 되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로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했습니다. 미정은 그걸 지켜봤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미소를 지으며 로사야, 천천히. 로사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미정의 품에 안겼습니다. 알미. 로사가 말했습니다. 첫 단어였습니다. 알미.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상군의 가족과 김복자, 이도연이 모두 모였습니다. 로사의 돌잔치였습니다. 작은 파티였습니다. 테이블에는 떡과 과일이 놓였습니다. 로사는 돌잡이를 했습니다. 실과 책과 마이크 중에서 책을 잡았습니다. 공부 잘하겠네. 복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똑똑한 아이가 될 거야. 미정은 로사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자신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피를 나눈 아들이었지만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상구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녀를 구했습니다. 로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 돌아갔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로사를 재웠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로사는 엄지손가락을 빨며 잠들었습니다. 미정은 마루로 나왔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하윤이 생각났습니다. 20명의 희생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잘 지켜볼게요. 미정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잘 키울게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미정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68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그녀가 증명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정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